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는 조금은 힘이 빠집니다. 매일 이길 수가 있나요? 이 9경기 연속해서 행진을 이어가다가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은 좀 분위기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대패는 아니거든요. 그동안의 피로감이 약간은 반영되는 수준, 요 정도의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기면 좋겠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 쉬어갈 때 재정비도 확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있을 연승 행진을 위한 이 선수들의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또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조금 더 기세를 떨칠 수 있을 것인가, 그 선수들의 전력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두 분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과는 조금은 달라진 경기 분위기인데 요번에는 어떻게 또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지 8강의 8명의 라인업 먼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동안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선수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구성이 돼 있네요. 로봇 선수들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있었고요. 테마 선수의 라운드도 있습니다. 첫 번째 1라운드 시작합니다. 다시금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UAE, 아랍에미리트를 순방을 해서 이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혜주들이 순환매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슈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원전 방산으로 시작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수소 관련된 선수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은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과 관련된 선수들 쪽으로 맥이 이동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KC코틀의 1라운드 첫 번째 선수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태양광의 OCI 친환경 라운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2라운드입니다. 정책발 모멘텀 혹은 미래지향적인 성장 선수들 2라운드에서 맞붙는데요. 로봇 대 드론입니다. 어떤 쪽이 조금 더 강할까요? 물류 로봇 시장이 개화한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휴림 로봇 오늘장의 강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정부 쪽에서 이 드론 부대 창설과 관련된 내용을 내놓기도 했죠. 내년에 이 부분이 좀 더 뚜렷하게 윤곽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기대 하에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 경기 선방하고 있습니다. 3라운드는 이제 철강 쪽입니다. 철강, 비철금속 이와 관련된 신스틸 대 어반리튬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철강, 비철금속 하면은 덩치가 좀 크고 무거운 선수들이지만은 오늘 나선 두 선수들은 발빠르고 가뿐한 선수들, 그리고 이번 경기에 함께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스틸, 그리고 이름을 바꾼 어반리튬,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 진행됩니다. 4라운드입니다. 테마 대결이라서요. 과연 두 분이 어떤 식의 평가를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쌍방울입니다. 지금 경영진과 관련된 리스크 혹은 이벤트가 발생한 선수들, 쌍방울 레몽레인입니다. 쌍방울은 전 회장이 지금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게 뭔가 좀 뇌물을 줬다, 이런 식의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좀 체포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는 이슈. 주가는 웬일인지 오늘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크게 또 밀렸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한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몽레인입니다. 그동안에 레몽레인 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닌 오늘은 경영권 분쟁 파트입니다. 소액주주가 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그런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오늘장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된 소액주주 지분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8명의 선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 안에 담긴 선수는 몇 명이나 있나요? 혹시라도 없다면은 나는 이 선수 원래 좀 관심이 있었는데 싶으시다면 이 시간에 저희의 분석을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라운드 대결 투표 들어가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할 동안에 저희는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 기존의 이 통화 정책과는 조금은 다른 통화 정책, 이 완화책에서 이제 조금은 긴축 모드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일본마저도 긴축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강달러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도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로 전체적인 증시가 한 차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과연 포기를 할 것인가 상향을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일본 쪽의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스탠스 이제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네. 일단은 뭐 포기를 하거나 상향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일본이 달러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지만 일본도 어쨌든 달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YCC를 한다라는 건 이제 엔화가 약세를 가는 걸 방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환율 가치하고 투자 가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환율 가치는 논의를 해도 될 것 같고 투자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엔화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를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상향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기는 싫은데, 하기는 싫지만 다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신 게 영향이 있을 것인가,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종목이나 시장을 볼 때 이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시장이든 종목이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느 이슈에 영향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데, 지금 YCC 영향 거의 안 받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로 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가파르게 해왔었는데, 그걸 좀 천천히 할 것이다, 늦출 것이다, 요거에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전반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라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업종을 좀 제한시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엔화가 약세 쪽으로 갔을 때 지금 YCC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97엔 부근에서 지금 원엔 환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엔화가 약세 쪽으로 가게 되고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나가는 수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항공이라든지, 요즘 일본 여행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 혹시 두 분 놀러 가세요? 아니요, 저는 안 갑니다. 저 이번에 안 갑니다. 안 가요? 다 안 가요? 올해 한번 일본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명절 때 다 차례 지내세요? 그건 그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차례 지내다 보니까 명절 때 못 놀러 간 가셔요? 사람들이 되게 부럽거든요. 네. 그래서 명절 때 뭐 여행 간다는 사람 되게 부러운데, 이번에 그 패키지 여행 통계해 보니까 그 동남아가 54%, 일본이 30%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어쨌든 일본을 가는 분들 치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환차익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일본 쪽 여행하신 분들고 일본 쪽 노선이 있는 일본 쪽 노선에 특화되는 항공사란지, 그리고 그쪽으로 패키지 상품 많이 판 여행사란지, 이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단 뭐 수혜가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증시 전체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 전체적으로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의견.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부분이 중국 리오프닝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완화, 그 다음에 FOMC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YCC는 그냥 단기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큰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블룸버그에서 한번 설문을 했더라고요. 일본 이제 경제학자들 상대로 설문을 했는데 한 43명 중에 42명이 그냥 동결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이제 저번 달의 정책 자체가 이제 이례적인 그러한 정책 변화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걸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높은 상태인데, 또 이와는 반대되는 게 4월에 구로다 총재가 이제 퇴임하면서 후임 총재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냥 YCC를 아예 그냥 폐기를 해버리면서 이제 후임이 좀 더 이제 편하게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결국에는 물가가 이제 많이 높아지면서 저번 달에 일본도 4%대를 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물가 자체도 다시 한번 일본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라가긴 했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가가 조금 더 일본 측에서 좀 자리를 잡는 걸 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0.75% 혹은 이제 1%까지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 상한선을 올린다라고 하면, 저번 달에 이제 5%까지 0.5%까지 올렸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0.54%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상한선을 초과했었기 때문에 0.5% 맞추려고 약 한 40조가 넘는 돈을 또 채권을 사들인 데 썼습니다. 그러면서 달에 이제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건 신기록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정책 전환을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돈을 더 쓴 그러한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상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 네,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물가가 이 정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정책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진행을 할 것 같고 지금은 아직은 너무 좀 그래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내일이랑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될 BOJ에서 폐기도 아니고 상향도 아니다. 일단은 좀 더 일단은 지켜볼 것 동결 같다. 쪽에 조금 더 의향이 있기는 한데 아. 다만 이제 완전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네. 할 수는 없겠죠. 그쵸, 그쵸. 어쨌든 뭐 4월에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으로는 총재가 바뀌니까 미리 또 이제 짐을 다 이제 싣고 가자. 약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예측은 이제 금물이되 어찌됐든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 YCC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의 포커스는 FOMC나 뭐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인플레의 자극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이 맞춰 있어서 저는 크게 시장에 영향이 갈까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딱 알겠습니다. 이거네요. 안물 안금. 맞아요. 딱 그렇네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액션이 나와도 시장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네, 거다. 맞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겐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 뭐 한 가지만 중국이라든지. 봐야죠. 네. 원엔 환율. 요거만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시장에 네.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면 원의 환율도 큰 영향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게 통화를 볼 때 투자 가치하고 환율 가치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율 쪽으로 만약에 쳐다보는 게 아니라 투자 가치 쪽으로 쳐다보게 된다라면은 네. 환율이 움직이더라도 그게 큰 영향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 질문을 받고 네. 저도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환율 가치를 봐야 되나 투자 가치를 봐야 될까? 네, 네. 엔화가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되고 막 달러가 어떻게 되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네. 결론은 이제 투자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엔화였던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네. 된다. 이 포커스에서 맞춰서 보게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다시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일입니다. 17, 18일이니까 오늘 내일 진행되는 이 BOJ의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도 원엔 환율 어떻게 좀 반응하는지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1라운드에서는 친환경 대전이 펼쳐집니다. 그동안에는 친환경 하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은 오늘은 탄소 중립 관련된 선수 KC 코트레일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뭐 한화그룹주들은 좀 봤었는데 이번에는 OCI입니다. 아무래도 폴리실리콘하고 또 뭐 인곳이나 이쪽은 또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OCI 폴리실리콘 또 직결되는 종목이죠.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게시판에서 골라주세요. 팀장님? 네. 저는 이제 배드를 선택했어요. OCI. 그러니까 KC 코트레를 선택한 겁니다. 네. OCI가 안녕. 안 좋다. 네, 안녕. 네, 그래서 KC 코트레를 네, 골라주셨고요. 그리고요. 저도 KC 코트레일입니다. 네. 두 분 나란히 의견이 맞았습니다. KC 코트레. 이 선수가 자주 등장하는 선수는 아닌데 골라주신 그쵸? 이유는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근데 어. 더 나쁜 놈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드를 선택하다 보니까 OCI가 그냥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뭐 하나솔루션도 얘기 많이 하시다 그러는데 네. 지금 하나솔루션 부각되는 것만큼 OCI가 이렇게 주가가 안 가요. 거의 차트가 동행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태저 이방원 얘기할 때도 네. OCI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네, 맞아요. 하나솔루션인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폴리시콘 가격이 안 올라가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안 올라가요. 최근에도 그 30만 위안에서 16만 위안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OCI는 예전에 동경제철 화학의 그 보였던 그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중국이 손을 대면 다 공급과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네. 그랬고. 네. 지금 글로벌 폴리시리콘의 한 80%는 이제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만 손을 대면 그냥 공급 과잉 퍼져가지고 폴리시콘 가격이 떨어지고 또 우리나라는 또 폴리시콘 비중이 또 0.8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OCI는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하나솔루션 부각되는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웨이퍼 가격까지 현재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영향에서 좀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저 캐시카우 역할하는 미국 쪽에 가서 좀 되면 좋겠는데 하나솔루션이 폴리실리콘을 OCI 거 좀 썼으면 좋겠는데 또 안 써요. 미국의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폴리실리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참 여기서도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OCI가 또 미국의 텍사스 가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 태양광 사업도 지금 박타지게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솔루션, 삼성전자 참여하면서 박타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OCI 어떤 지금 영업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OCI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OCI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캐시코트를 선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덜 나쁘냐의 싸움에서 그나마 KC 코트렐이 남은 거고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그나마 좀 배팅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하나솔루션이 수혜를 받고 실적이 좋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 건 폴리실리콘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같은 거고. 섹터지만 완전히 사업 구조가 다른 게 하나는 판가의 하락이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냐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또 무풍지대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중국 제재하니까 하나솔루션이 신났죠 뭐.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네, 그런가 봐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OCI는 또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년 이번 올해 5월이죠. 이제 OCI 홀딩스 그리고 OCI 7대 3으로 그러네. 나뉠 건데 OCI 홀딩스가 이제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결국에는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항상 뭐 일적 분할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그쵸.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OCI는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약간 부재하지 않을까. 태양광 쪽으로는 좋은 종목들이 이미 시장에 많기 때문에 뭐 그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캐시코트렐은 왜 좀 배팅을 할 만하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조금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어제부터 다보스 포럼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EU 집행위원장이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독일 숄츠 총리가 연설을 하고 우리나라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 날에 연설을 하는데 공통적인 주제가 청정에너지입니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연설을 할 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이 나온 게 UAE와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다보스 포럼 진행이 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 차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요한 안건들 한 글로벌 리스크 1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네. 5, 6개 정도가 거의 이제 이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캐시코트렐은 이제 지난 2020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 당시에 탄소 중립 기술, 탄소 포집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에. 그러면서 가장 크게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었던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간은 조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금요일까지 추가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조금 유지가 되면서 완전히 또 이 테마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새롭게 떠오를 만한 테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탄소 중립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배팅 할 만하다. 요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캐시코트렐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OCI는 인적 분할이 있었네요. 그거 주주들 반대해야 되는데요. 이게 예전에 물적 분할 우리 반대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인적 분할하는 얘기 있었는데 인적 분할 지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인적 분할하게 되면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면 양쪽 지분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쪼개지게 되면서 대주주 같은 경우는 존속회사하고 새로 만든 회사 지분을 같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다단계 아닙니다. 삼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네. 근데 삼각형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새로 만드는 회사가 존속회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물적 분할 효과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은 대주주가 어쨌든 두 회사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해요. 제3자 매장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 존속회사가 유상증을 하게 되면 이 물량이 대주주를 가져가게 되고 유상증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배구조 때문에. 아. 지배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물 투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네. 현물 투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둘 다 지분을 이렇게 바꿔요. 지분 교환을 해요. 그러면은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사업회사 지분을 존속회사가 가져가게 되고 존속회사가
이제 유상증 하게 되면 이 회사 지분을 또 이제 이 대주주 갖고 가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삼각형이 아니라 1, 2, 3 된 거야. 대주주, 종속회사, 사업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걸 무조건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주주는 돈 1원 한 푼 안 들이고 지분만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지분구조 완성해버리는 거야. 네.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셔서 일단 분할 이야기만 나와도 많이들 또 이렇게 또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적 분할하면 되는데 자기네 지배구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최근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되게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파트너스가 OCI도 좀 이렇게 이런 거 지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적을 미리 해주시네요. 그래서 OCI는 고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모아주셨는데요. 다음 라운드 KC 코트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이번 라운드의 승자는요, 바로 OCI였는데, 저희 스튜디오의 의견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소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 저희 4강에는 KC 코트렐이 올라가는데요. OCI가 그래도 생각보다 이쪽을 보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게 저라면 네. 제가 개인 투자자라면 이 차트가 좀 신경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네. KC 코트렐 차트가 거의 2년째 계속 내리막을 걸어서 그죠? 저기서 좀 대응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이게 지금 KC 코트렐이거든요. 네. 그리고 OCI로 한번 바꿔주세요. OCI는 뭐 비슷하게 우하향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길게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KC 코트렐은 우하향이고 그래도 네. OCI는 그나마 그래도 옆으로 기고 있어요. 네. 그나마 좋게 보면 옆으로 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태양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OCI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현물 투자 방식의 유상증자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시고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OCI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은 네. 팀장님이 OCI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OCI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높진 않아요. 지금 레즈비츠님께서 OCI가 지금 현재 들고 계시고 손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는데, OCI는 예전에 동양제철화학일 때, 그때도 태양의 주식이라 네. 그래서, 그때부터도 들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10만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2라운드가 아닐까라는 예상도 나왔는데 로봇 대 드론입니다. 효림 로봇 대 JC현 시스템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가장 두 종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나마 휴림 로봇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아니면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요? 저는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네. 휴림 로봇 휴림 말씀을 로봇.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휴림 로봇을 네. 골라주신 거죠? 네. 맞죠? 네. 김영일 전문가님 왜요? 일단은 두 종목 다 네. 결과적으로는 적자 흐름이고 성장주잖아요. 네. 기술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번 주부터 이제 삼성발 이제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은 로봇 기술이 택배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시장에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택배 시장에 슬슬 이제 뭐 로봇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활용이 되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또 꾸준히 뭐 실적 향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인데 뭐 이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저는 이제 시장에서 이번 주에 이제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들 오늘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한 바퀴 좀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휴림 로봇도 그렇고 제이시언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드론 부대가 실전 배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꾸준하게 드론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 뭐 이러한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한 차례 순환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종목 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종목이 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을 봤더니 휴림 로봇은 그래도 로봇 쪽에 확실하게 좀 매출 비중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협업했던 그런 이제 이력도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을 봤더니 드론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 이제 드론 사업 관련해서 이제 1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DJI라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에서도 드론 파는 그러한 기업인데 요거랑 이 기업이랑 유통을 하면서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제이시언 시스템의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드론
개발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드론 자체적인 개발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해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아마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업 자체가 컴퓨터 이제 관련된 컴퓨터 이제 가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라 과연 제이시언 시스템이 얼마나 이 드론 관련해서 성장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DJI의 유통사면서 협력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다 보면은 드론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없다라는 점 그리고 관련 기술 개발도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론 이 기술 개발 이제 이 드론의 어떤 뭐 군부대 창설이라든지 네. 드론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의문점이 든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휴림 로봇은 뭐 이미 삼성과 엮였었던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언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가지화되는 게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은 사실 저는 이제 한 바퀴 돌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휴림 로봇이 그래도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휴림 로봇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별론데 네. 그나마 로봇이라고 할 만하냐 드론이라고 할 만하냐라고 그쵸. 봤을 때 네. 휴림 로봇은 그래도 로봇주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네. 팀장님은요? 저는 좋은 거 골랐어요. 휴림 로봇 네, 더 좋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김영일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보면 그냥 제이시언은 단순 테마. 그쵸. 내용이 단순 테마. 없다. 네, 네. 단순 테마. 그리고 어차피 그 드론 유통하는 회사기 때문에 뭐 크게 연관성 없다 봐야 되겠죠. 이게 말 그대로 엮여서 그냥 같이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고, 유통사는 네. 마진율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중국이랑 사업하면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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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둘 다 어찌 보면 테마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제 본격화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할 것이다 이게 단순 테마인 거고 이제 한다. 그러니까 휠 로봇은 어쨌든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그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테마의 어떤 단계별로 봤을 때 한 단계 더 진보가 됐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휠 로봇이 그래도 낫다라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2021년도 12월 달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TFS 사업팀으로 승격했을 당시에 로봇가 움직였던 것처럼 또 지금도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다, 할 것이다 이런 게였지만은 이제는 뭐 삼성전자도 이제 케어 로봇 나올 거니까 네. 기다려봐라. 나오면 우리가 설명해 줄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삼성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또 뉴스 나온 거 보게 되면은 현대도 해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스, 첵스 장난치는 건 아니겠죠? 이름이 로봇 이름이 백스 첵스더라고요. 이상한가요? 괜찮은데? 네. 아니 그냥 첵스 하니까 이게 뭐지 그 포스트 그 느낌 나가지고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리얼 네. 이름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상용화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현대가 시장을 이제 주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UAM도 로봇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현대차가 로봇이. 보선 다이너믹스를 인수한 이유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봐요. 자율 수행 요거거든요. 근데 UAM을 하려면 또 자율주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차도 이제 삼성전자가 하니까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에도 엑소블로라고 상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한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제 제이시언보다는 휴리노브 쪽이 더 낫다고 봐지고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3,000원이고 목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쪽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홀딩 관점에서 지켜봐야죠. 더 좋은 거 네. 골라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이시언 시스템도 네네. 좀 좋은 면을 보고 계신 거세요? 더 좋은 게 죄송합니다. 더 좋은 게 아니라 둘 중에 좋은 거. 둘 중에 좋은 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휴림 로봇 골라주셨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알려주시죠. 투표 결과입니다. 시청자들의 선택, 대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차이 많이 납니다. 휴림 로봇 80%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20%의 지지율만을 얻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딱 6,000원입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는데요. 윗꼬리 길게 달리네요. 제이시언 시스템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본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고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6,6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0원 오늘 고점 부근에서 정리하고 좀 나오자 제이시언 시스템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철강대 비철금속 쪽이죠. 지금 시스틸 대 어반 리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소형 철강사냐 아니면 리튬 쪽이냐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네. 저는 신스틸이요. 신스틸. 네.
그리고요. 저는 어반 리튬입니다. 어반 리튬. 저희가 신스틸 상장 첫날인가요? 그때 그쵸, 네네. 그 저 전문가님, 그쵸, 네, 전문가님이셨죠. 이야기했었죠. 네. 그때 신스틸은 이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의 신스틸런가 막 이러면서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모를 때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막 다뤄봤었는데 이번이 신스틸러. 네. 그래서 두 번째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좀 골라주셨는데 네.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부터 왜 그 선수를 고르셨어요? 일단 시스틸이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죠. 관련해서 뭐 금강철강이나 혹은 뭐 경남스틸, 대창스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장으로 움직였고 뭐 내용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철강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스틸이 왜 대장으로 움직였느냐? 코일 센터 관련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코일 센터요? 네. 그게 뭐예요? 이제 강판을 떼어가지고 이제 정제를 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한번 수출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비슷한 기업이 경남스틸, 그 다음에 뭐 대창단조, 뭐 그다음에 뭐 금강철강 등등 있습니다. 오늘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왜 신스틸이 대장으로 움직였냐? 보통 이제 코일 센터 사업은 어떤 지역에 좀 국한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떼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굉장히 좀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신스틸 같은 경우는 일전에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해외 쪽에 수출을 굉장히 좀 잘 파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그러한 제한적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으면서 잘 이제 또 수출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성에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되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장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보다는 어반 리튬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게 일단은 기술적으로 신스틸은 차익 실현이 오늘 좀 나온 것 같고요. 어반 리튬은 새롭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수산화 리튬 가격, 그 다음에 탄산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또 이러한 이야기를 또 경제학자가 했어요. 리튬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리튬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다. 리튬 시장은 리튬 가격 하락할 때 오히려 올라갔다,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찌됐든 올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성장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반 리튬이 애초에 좀 WI라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정말 좋지 않은 휴대폰 액세서리 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휴대폰 액세서리로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반 리튬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더니 관계사들을 봤더니 굉장히 이 관계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좀 엄청나게 갈려놨고 관련했어요.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리튬 인사이트라는 기업이 어반 리튬을 이제 새롭게 이제 인수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어반 리튬에서 리튬 플러스를 새롭게 또 인수를 한 거고 리튬 플러스에서 하이드로 리튬을 인수를 한 겁니다. 딱딱딱딱 이렇게 네. 이제 나눠진 다단계 거죠. 아니에요? 예. 약간 다단계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또 WI라는 기업을 저는 워낙에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관리 종목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좋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반 리튬 쪽에서는 이제 염호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광물을 캐오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쪽에서는 이제 정제하는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정제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리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일원화를 시켜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용대로만 잘 되면 사실 올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업군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원화를 시키려고 하고는 있고 근데 기업 자체가 워낙에 네. 좀 적자 흐름을 이어왔고 관리 종목이었던 그런 이제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신뢰도는 약간은 의심가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는 한번 다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일단은 이 신스틸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이야기가 됐다라는 네. 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제 다보스 포럼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19일 날 연설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급망 강화, 그다음에 디지털 질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청정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공급망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연설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광물에 대한 이러한 공급망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리튬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어반 리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저는 충분히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결과적으로 이 두 종목군들도 테마가 어느 정도 좀 껴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테마가 어느 정도 껴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반 리튬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내용은 좀 있다고 보세요? 리튬 관련주 사실 맞아요? 내용은 이제 뭐 꾸려 나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공시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꾸려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당장이 이제 좀 실적으로 보여줘야겠죠. 아직까지 그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완전히 신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종목이 굉장히 강하고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 이슈에 따라서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전에 WI라고 직전에 이름이 네네. 그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억에 WI 전에도 뭐가 있었는데 해서 지금 찾아봤더니 4년 사이에 사명이 4번 바뀌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네, WI 전에는 약간 제약바이오 성격의 PMG 파마 사이언스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AT 테크놀로지라고 네, 사명이 좀 여러 번 변경이 사실 됐네요. 이런 종목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종목이기는 한데 네, 단기적으로만 네. 단기적으로만 저희가 또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정태근 전문가 팀장님은요? 뭐예요? 뭐 어떤 거예요? 네, 팀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신스틸을 선택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반리튬 신스틸에서 제가 조금 약간만 좀 산으로만 얘기할게요. 제가 그 돈 되는 건 다 좋아해서 부동산 유튜브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오. 그런데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 얘기를 방금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가는 게 둔촌주공 네. 계약률이 최종 계약률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0%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시시하고 있어요. 네. 시시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장이 재개발 구역에 그렇죠. 장애자이 레디언트라고 네네. 했었잖아요. 청약을 했었는데 이게 최종 계약률이 59%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수히 청약에서 어떻게 될지가 제일 관건인데 이게 이 두 개를 왜 비교하냐면은 이게 장애자이가 이제 국민평수라서는 8사가 9억이거든요. 근데 둔촌주공이 13억이에요. 그러면 그 대출 규제 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무주택자거든요. 제가 대상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청약이 완료가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솔직히 돼요. 솔직히 되는데 만약에 이 계약률이 100%가 안 되게 되면은 이거 PF 문제 다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규제 완화가 된 거에 대한 효과가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개는 안 풀었어요. 뭘 안 풀었냐면 DSR하고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고요. 이건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4월달, 6월달 가게 되면은 뭐 재개발 단지 그리고 재건축 구역 이제 이거를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연장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볼 땐 둔촌주공 100% 청약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우선 청약 갈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규제는 더 풀리게 될 것이고. 저희 그 얘기 건설주 얘기할 때 비슷하게 네. 한번 나왔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잠깐 좀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하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바니툼, 신스틸보다는 어바니툼을 좀 안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속된편 한번 쓰면은 작년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작년에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뭐 M&A 이슈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어온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하이드로 리튬을 일단 예를 들게 되면 이 작년 9월 달에 3만 이게 2천원에서 3만 천원까지 그러니까 네. 9월 달부터 11월 20일까지 2천원에서 3만 천원까지 주가가 완전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하이드로 리튬뿐만 아니라 어반 리튬도 마찬가지로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요것도 800원에서 3,700원까지 급등이 어쨌든 나왔어요. 하여튼 네. 4배 이상 주가 갔으니까. 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간단한 논리로 작년에 충분히 수익을 낸 종목에서 세력들이 또 굳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또 수익을 낼 건가? 네. 라는 측면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바니톤 같은 경우는 트랩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어쨌든 고점이 지금 19,200원 정도거든요. 네. LNF가 2021년 11월 달부터 25만 원대가 저항대예요. 그런데 작년 5월 19일 날 27만 9천 원을 가게 되면서 신고가 갈 것을 꼬셨거든요. 근데 결국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바니톤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시총에 뭐 똑같은 뭐 규모로 보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어떤 유사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어바니톤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19,000원 돌파할 것처럼 꼬시게 되면서 개인들을 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트랩 조심이니까 함정 조심하자. 저는 그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어반리튬을 근데 골라주신 건 맞죠? 아니요, 신스틸. 신스틸 그런데 지금 전방이 안 좋다고 건설 쪽에 아. 수혜를 받기는 힘들다고까지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거 순수하게 신스틸 같은 경우는 아까 부동산 규제 얘기가 나가지고 네, 그냥 제가 그냥 산으로 갔던 거고요. 산으로 갔던 거고 어바니튬을 안 좋게 보는 거고 요것도 착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 그나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의 의견은 네. 신스틸입니다. 여러분들의 요거는 선택. 아쉬운 게 있는데 나중에 이게 누구랑 됐죠? 다음 라운드 다음 올라가면 라운드 붙으면 거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신스틸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압도적입니다. 신스틸이 91%의 지지를 받고요. 어반리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어반리튬은 이제 그냥 19,000원? 19,000원. 그건 주면은 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꼬심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꼬심이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어반리튬 골랐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어반리튬을 골라서 저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짧게만, 네. 예, 완전히 짧게만 보시는 거. 저는 이제 19,000원보다 조금 더 높게 봐서 한 2만 원 근처까지만 보시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어반리튬 김효 골랐거든요. 전문가님이 어반리튬 그리고 신스틸. 왜냐면 안 좋은 거 얘기할 때는 제가 안 좋은 내용만 계속 듣다 네. 보니까 이 선수가 맞나 안 맞나. 네, 골라놓고서도 안 좋은 얘기를 해주실 때가 좀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저희 게시판에서는 신스틸을 골라주셔가지고 저희 신스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반리튬 가격 전략은 세워드렸고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테마의 대결 그리고 CEO라든지 관련된 인사들, 이 임직원들과 관련된 이슈 있는 두 개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울 대 레몽레인입니다. 두 분의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전문가님. 이거는, 레몽레인 가야겠죠. 레몽레인 그리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레몽레인.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일단 레몽레인이 올라가고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한참 보시고 웃어주셨어요. 이유는요? 일단은 쌍방울이 나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설마 진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발언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걸 종목은 나에게 왜 고르라고 하냐. 네. 이런 느낌인데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의원의 이제 예전에 경기도 지사 시절에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방울이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을 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 그 다음에 2019년에 대북으로 이제 돈을 좀 송금을 했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인데 사실 이제 쌍방울 그룹은 이번뿐만 아니라 저는 정말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게 좀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쌍용차 인수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저는 완전히 이제 아까 맞네요. 주가를 아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속된 말로 해먹는다. 저는 완전하게 해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하게 해먹었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러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해먹을 대로 해먹고 또 해먹은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쌍용차 이전에도 저는 쌍방울이 어떤 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 굉장히 좀 자주 해먹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 쌍용차 보면서 네. 이 기업은 정말 주가로 정말 많은 좀 나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접근을 한다? 이 종목은 삐끗하면 하한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접근을 하면 아유, 한가하면 다행인데 상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보세요. 주가가 397원이거든요. 네. 상패 안 되면 이거 분명히 또 액면 병합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주가 또 올리고 네. 그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주들 이제 가지고 있는 주가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동전주는 솔직히 안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당계 1년차님이 이런 종목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게시판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앞에 지금 어바니튬을 말씀하신 건지 쌍봉을 말씀하신 건지 헷갈리는데 네. 저희가 이런 종목도 하는 이유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제 서당계 1년차님처럼 이제 다른 분들도 접근을 좀 보세요. 지금 자막도 접근 금지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제가 이제 김영일 전문가 좀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말씀이 조심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네. 어차피 저는 전문가 활동은 아니까 뭐 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게요. 이게 어쨌든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네. 있는 상황들이고 뭐 이거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쌍방울 같은 게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주가를 자주 이용해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오늘 그리고 기사에서 딱 답이 나왔어요. 묻지마 상승. 알겠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말라. 이건 상이거든요. 사실 이번 라운드는 길게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또 결론이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조심스럽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는 레몽레인 올라가고요. 레몽레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 4강에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세요? 알려주시죠.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4라운드 확실히 레몽레인 쪽이 압도적입니다. 86% 지지 받고요. 쌍방울은 재료 나오면서 좀 들썩일 때 어떤 가격 전략 필요할지 김영희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세요. 방금 지금 그 접근군지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라도 들고 계신 네. 분들이 계실까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나마 단기적인 탄력이 나올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종목이 뭐 다시 1,000원대 가기도 힘들고 그냥 단기적인 탄력 나올 때 네.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 교체하는 쪽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갖고 계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없는 게 네, 세상이겠죠. 알겠습니다. 쌍방울은 오늘 이렇게 시세 나올 때 좀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까지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강 넘어가겠습니다. 4강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KC코트렐 대 휴림로봇 그리고 신스틸 대 레몽레인입니다. 그러면 KC코트렐 대 휴림로봇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팀장님, 휘린 로봇이요. 휴림로봇. 저는 KC 코트레일입니다. 아,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면 휴림로봇부터 들어볼게요. 네, 휴림 로봇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제 할 것이다가 아니 이제 한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진보된 로봇 테마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좀 진행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누가 현대와 사업을 한다더라, 누가 삼성과 사업한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주가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KC코트렐을 선택하지 않은 건 우리가 좀 네옴시티 사례를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작년 10월달, 12월달 우리 빈살만 형님이 왔었잖아요,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은 네. 단기 테마도 있었거든요. 도화 엔지니어인지 기가랭 같은 종목도 있었는데, 이게 반짝 반등하고 끝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탄소 중립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선한 테마냐, 계속 갈 테마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단발성으로 끝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네.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뭐 한미글로벌 일정 기간 주가가 많이 갔어요. 근데 그런 거 논외로 하고 뭐 도화 엔지니어인지 기가레인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은 네. 주가가 단기에 튀었다가 그걸로 끝이 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캐시코트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 살짝만 비꼬면은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밀어붙인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기게도 독일에서 나무 도둑이 그렇게 많대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 땔감. 아. 근데 땔감 때문에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도 환경책을, 친환경을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게 되면은 네. 살짝 꼬집어 봤습니다. 테마의 약간 지속성과 파급력을 네. 봤을 때 로봇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김영희 전문가님은 워낙에 다보스 포럼 때문에 단기적으로 탄소 중립 좀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쪽에 좀 배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쪽은 워낙에 저번 주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는 한 바퀴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 돌 대로 돌고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네. 탄소 중립 관련주들을 한번 이제 오기 전에 싹 봐봤거든요. 이제 뭐 캐시코트뿐만 아니라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뭐 에코바이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온 듯 보이지만 수급이 아직까지 저는 살아있다라고 봤습니다.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 부분은 UA 관련된 건이잖아요. 그러면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배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 휴림 로봇은 잠시 쉴 것 같고 한 번 더 이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캐시코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간 설정의 두 분의 차이도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테마를 바라보는 시각도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음 결승전 진출자 골라보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는 확실히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65%의 지지를 받습니다. KC코트렐은 앞서서도 사실 투표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선수기도 한데 KC코트렐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 캐시코트렐은 2,300원 안내 드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2,300원의 매물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간 맞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보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점 부분입니다. 오늘 2,255원까지 가는데 2,300원 정도까지 내다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네. 팀장님? 네. 저 아무것도 네. 아닌데요. 저희 KC코트렐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는요. 신스틸과 레몽레인이 맞붙습니다. 신스틸 대 레몽레인. 선택의 시간입니다. 골라주시죠. 전문가님. 저는 신스틸 대 레몽레인. 신스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틸 그리고요. 저도 신스틸이요. 신스틸. 네. 의견이 좀 모아졌는데요. 그러면 먼저 팀장님. 오늘 신스틸은 양봉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신스틸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작년 말까지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보시면은 주가가 빵빵 치고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1월달 들어가지고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단 말이죠.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증시 대안주로 좀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아. 증시 부각 대안주로.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양봉이 나왔으면이라고 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핑거 스토리 차트 볼 수 있는 그거 좀 같이 좀 볼게요. 네. 그 핑거 스토리의 흐름, 그 차트 유사 차트 패턴을 좀 볼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저기 1차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한가 나온 자리 있죠. 네. 저기 1월 3일이거든요. 중간에 있는 거. 그쵸. 중간에 예, 중간에 있는 거. 양봉. 예. 저건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스틸과 차트 유사성을 한번 보게 되면은, 한번 튀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 실어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신스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핑거 스토리 1월 3일처럼 거래량은 나왔어요. 네. 거래량은 나왔는데, 단지 아쉬운 건, 저기서 만약에 그냥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양봉으로 밀어붙였다라면은 여기서 다시 계단식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인데 그게 좀 안 나와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기서 좀 일정 부분 눕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스틸 고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차트 패턴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몬레인보다는 조금은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네. 누가 더 갈 가능성이 높느냐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레인보다는 신스틸이 좀 낫다고 봐지고 네. 그리고 레몬레인은 11월 달에 급등이 안 나왔더라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이었어요. 아. 개헌권 분쟁 이슈가 이게 M&A 이슈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미 11월 달에 우리가 알겠지만은 재벌집 막내아들 요걸로 해서 그렇죠.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힘 못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달에 시세가 안 나왔다라면은 아마 레몬레인은 오늘 상한가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레몬레인보다는 신스틸이 조금 더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차트 흐름에서 네네. 두 종목의 성패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 나란히 신스틸을 좀 골라주셨는데요.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동일하게 나타났는지 신스틸 대 레몬레인이고요. 그렇죠. 신스틸 64%의 지지로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레몬레인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레몬레인은 일단 28,000원 정도? 네. 가격 맞죠? 잠시만요. 지금 24,600원이니까 28,000원 정도. 여기서 바로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갭 띄운 거 이것만 지켜주게 되면은 네. 28,000원 부분까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앞서서 한 차례 크게 만들어졌던 산, 그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갈 때 가더라도 그러게요. 약간은 좀 제한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죠. 그러면 결승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은 짧고 굵게 두 선수의 대결 로봇 대 철강, 효림 로봇 대 신스틸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돼요. 오늘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두 분의 의견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전 규림 로봇인데 레제비치님이 아까 전에 네. 2라운드에서 승자가 결승- 오늘의 우승자가 될 것 같다. 저도 그 필명 봤는데 그 내용을 봤는데 네. 역시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답정너죠? 그렇네요. 그래서 효림 효림 로봇을 로봇. 골라주셨고요. 그리고요. 저는 신스틸입니다. 아. 먼저 전문가님, 신스틸 왜요? 신스틸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오늘 양봉이 나왔더라면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봤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최근에 이 신상장주들이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전 매물 삼켜주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스틸 차트 잠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오늘 양봉으로 나왔더라면 혹은 이제 최소한 좀 밑꼬리 정도라도 그려줬더라면 네. 내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아마 저는 전고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양봉이 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직 저는 이 오늘 공 자체가 윗꼬리를 다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흐림 로봇은 저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온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워낙에 좀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다뤄질 수 있는 신스틸을 한번 또 골라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박을 하면 네. 지금 신스틸이 음봉이잖아요. 네. 음봉이 차익 실현 나온 거 아닌가요? 또 뭐 저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수급을 보는 관점에서는 네.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효린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2,400원대 이제 네. 5일 전 이격 조정하고 오늘 거래량 물론 윗꼬리 달리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 실어지면서 어쨌든 양봉이거든요.
자꾸 내 새끼 만드세요. 네, 차트를 읽는데도 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은 다소 좀 엇갈립니다. 신스틸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휴림 로봇 김영일 전문가는 일관성 있게 지금 로봇주들은 차익 실현 나올 때다, 빠져나올 때다 이런 관점으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보시죠. 투표 결과로 정해진 오늘 이상형 월드컵의 우승은요. 바로 네, 신스틸이 차지했습니다. 53%의 지지를 받는데 오늘 엎치락 뒤치락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좀 엇비슷하게 지지율은 나왔습니다. 우승 선수는 신스틸이니까 이쪽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신스틸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양봉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전 고점이 1,300원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근 안내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건 쉽게 갈 수 있는데 오늘 음봉이 나왔으면 어렵게 갈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캔들과 거래량에 상당히 좀 많은 해석과 많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아쉽게 떨어진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는 팀장님 가격 전략 주세요. 네, 지난주 말씀드린 게 똑같습니다. 3,000원. 3,000원. 네, 거기까지 봐야 알겠습니다. 되겠죠. 네. 지금 2,700원이고요. 3,000원 네. 정도까지 볼 수 있다. 휴림 로봇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신스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차 경기 분위기가 좀 열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양 경기장 나란히 0.7%의 하락 움직임 띄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원 가운데서 또 선수들도 힘을 낼 테니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